구독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호야, 오늘 피곤하니? 너랑 얘기하는 걸 본 지 오래됐어. 아니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병원에서 할 일이 아직 많아요. 몸조리 잘하세요. 아들아, 나는 그저 당신의 삶이 어떤지 알고 싶을 뿐이야. 결국 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평생 희생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제 인생은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만 걱정하고 그러면 가족을 돌봐야 해요. 저는 당신이 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직장과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가능하다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줘. 그냥 앉아서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빠, 정말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모든 게 어렵고 항상 당신 곁에 있을 수는 없어요. 김병수 씨는 서울 외곽의 어느 작은 하숙집 창가에 있는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70세가 다 되어가는 그에게 남은 건 허약한 몸과 비좁은 빌린 방, 그리고 기쁨과 후회가 뒤섞인 기억뿐입니다. 매일 오후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에 있는 깊은 주름을 더욱 뚜렷하게 보이게 했다. 그들은 시간의 표식이지만 동시에 실수로 가득 찬 삶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오후의 햇살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 빌린 방은 그에게 단순히 머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년의 슬픔과 후회를 마주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평생을 희생해 키운 아이들로부터 무관심과 돌봄 부족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한 게 아닐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병수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 그는 앞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아들에게 말하듯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말은 방 안의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그에게 독립과 자립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는 그가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던 교훈이었습니다. 30년 전 병수는 자랑스러운 아빠였습니다. 그는 철강 노동자로서 세 아들을 키우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세상을 떠났고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모두 맡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낙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이 치르는 모든 희생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큰아들 병호는 서울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둘째 아들 병주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막내 아들 병태는 예술에 재능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노력이 자녀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자랑스럽게 자신의 자녀들의 업적을 친구와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그는 자녀들의 적절한 공부를 위해 돈을 빌리고 땅을 팔아야 했던 힘든 일을 생각하며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는 그들은 내 미래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아이들이 항상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역시 그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삶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다. 세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의 직업을 시작하면서 병수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힘든 노동으로 인해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병호는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자신의 큰 집을 팔고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당신을 위해 일했어요. 이제 쉬어야 할 때죠. 맞죠? 이사 당일 병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으로는 결국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며느리는 늘 거리를 두었고 손주들은 마치 집안을 지나가는 유령처럼 인사도 걱정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병원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쉬지 않고 일해야 했기 때문에 아들을 돌볼 시간을 낼 수 없었다. 점차적으로 그는 자기 아이의 집에서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제 자신의 가족에게서는 소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병수는 테이블 끝에 앉아 손주들이 서로 놀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병수는 아들을 보며 약간 목이 메는 듯한 감정을 느꼈지만 더 이상 아들의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한숨을 쉬고 속이 몹시 공허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병호가 온 가족이 살기 편리하다며 병준네 집으로 이사하자고 하자 병수는 마음이 아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병준과 그리고 병태와 함께 살며 거부의 악순환을 겪는다. 각 가족이 장기적으로 그를 돌볼 수 없는 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쁜 업무, 비좁은 주택, 때로는 돌봐야 할 노인이 있어서 피곤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병준과 아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아빠가 영원히 여기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아빠는 도울 수 없고 또 뭘 할 수 있겠어?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그 말은 그의 자존감에 치명타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고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겨서 아무 말 없이 병준의 집을 나갔다. 아이들과 손주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추억을 남겨두고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실망이 솟구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이 아무리 짧더라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작은 임대주택으로 돌아온 병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평생 자신을 준비시키지 않고 자녀들에게 기대라는 짐을 맡겨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축도 없고 가까운 친구도 없었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세월은 이제 공허하고 외로운 나날로 바뀌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아이들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후를 준비하고 독립적으로 살며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병수는 자신의 옛 일기에 이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다음 세대에 전하는 메시지이자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부터 노인들을 위한 미술 수업에 참석하여 사교 활동을 하고 위안을 찾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는 점차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알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병수는 70세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를 조금씩 다니며 노인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뒤늦게나마 진정한 행복이란 아이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삶이 더 이상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는 그가 다시 삶의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병수는 아이들아, 나는 너희를 비난하지 않는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 글을 읽는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세요. 그는 이 말이 늙은 아버지의 조언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이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는 우울하면서도 희망적인 분위기로 끝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교훈입니다. 노년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을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인생이 그저 약간의 후회와 먼 추억일 뿐이라고 항상 생각했어. 하지만 이 여행은 인생이 여전히 탐험하고 즐길 것이 많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엄마 말이 맞아요. 엄마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엄마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셨죠? 그렇지, 우리 아이야. 아마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잊었을 거야. 이제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엄마,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엄마 곁에 있어요. 하지만 엄마도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권리가 있어요. 알겠어, 자기야. 사실 나도 충분히 사는 법을 배우고 싶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김영숙 씨, 14세는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지 거의 10년이 흘렀고 그 이후로 그녀는 노령의 어려움에 맞서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오래전에 은퇴했으며 지금은 가족들과 추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모두 자랐는데 큰아들은 부산에서 의사로 일하고 둘째 딸은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막내 아들은 중부 지방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교사 시절에 함께 일했던 몇몇 옛 동료를 제외하고는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그들 역시 각자의 삶에 바빴다.
이때 김 여사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아이들과 손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웠지만 그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을 돌보고 간단한 식사를 요리하고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화는 점점 더 짧고 드물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찬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동네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녀의 습관 중 하나는 아침이나 오후 늦게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자신이 겪고 있는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종종 여기서 아프고 저기서 아프다는 주제로 전개되었고 항상 너무 보고 싶다는 메시지로 끝났다. 처음에는 그녀의 아이들이 매우 주의에 깊었고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항상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각자의 직업과 가정생활로 더 바빠졌습니다. 전화 통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김 씨는 가끔 깊은 관심 없이 짧은 문자 메시지만 받기도 했다. 김 여사는 왜 자신의 전화가 예전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다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서 관심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 씨는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그녀가 어렸을 때 만났는데 그때 그녀는 작은 동네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로 일했습니다. 박 씨는 운전을 하는데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아내와 아이들을 돌볼 시간을 낸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들은 세 자녀를 키우는데 각자 성격이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김 여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박 씨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화통화에 김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사고입니다와 당신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죠. 그녀는 제때 그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 죄책감은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김 여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생계를 책임졌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서 3명의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사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추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우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보살핌과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사로서 그녀는 약간의 수입을 창출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동네 가족들을 위해 한여로 일해야 합니다. 그녀는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도 가족들을 위해 집안일을 계속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행복하게 웃으며
평소처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여사는 매우 피곤했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라서 앞으로 자신처럼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김 씨는 그들과의 관계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화 통화를 하던 것은 사라지고 아이들이 아닌 그녀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문 대치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바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 여사는 자녀들과의 대화가 점점 식어가는 것을 보고 슬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자녀들을 너무 괴롭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집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큰아들을 불렀지만 그는 일 때문에 바로 올 수 없었다. 둘째 딸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녀의 자녀들은 매우 배려심이 많았지만 그녀는 자녀들이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 씨의 딸은 그녀를 제주도로 긴 여행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여행 중에 김 여사와 그녀의 딸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대한 자신의 내면의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딸 역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광활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던 중 김 여사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너무 의존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고 혼자이더라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딸과 여행을 다녀온 후 김 여사는 더 이상 좁은 아파트 공간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 생활 환경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지역, 사회의 압박. 그래서 그녀는 서울 도심 근처의 요양원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이 결정으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요양원으로 이사할 의향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그녀의 아들이 말했다. 김 씨는 요양원으로 이사한 후 다른 많은 노인들을 만났는데 그들 모두는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지금은 작은 방에서 혼자 사는 이 여사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냅니다. 최 씨는 전직 군인으로 지금은 80대지만 여전히 독서에 대한 활력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후로 김 씨의 동료가 되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노인을 위한 가벼운 요가 수업에 참석하는데
이는 그녀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양원 진료거주자들이 인생 이야기를 공유하고 재미있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김 여사는 외로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대신 즐겁고 사교적인 순간이 있는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즐긴다. 김 여사는 날이 갈수록 주변의 모든 사람과 친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지역 사회에서 항상 서로를 챙겨주는 새로운 친구들의 보살핌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가끔 아이들이 그리워지긴 하지만 이전처럼 혼자가 아니게 되어 기쁘기도 합니다. 김 여사는 요양원으로 이사한 후로 자녀들이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자주 전화했고 만날 때마다 그녀의 건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일로 바쁘지만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거나 야외 활동에도 시간을 냅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여전히 약간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만남이 예전만큼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느꼈다. 큰아들은 여전히 실 그녀에게 지나가면서 일에 대해 물어볼 뿐이었고 할 일이 있어서 서둘러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딸은 주말에 몇 시간 정도만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었지만 엄마를 다시 볼 때마다 행복감을 느꼈다. 어느 날 김 여사는 자녀들이 서로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은 대화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제 그 순간들은 단지 기억일 뿐이에요. 내가 너무 늙었나? 김 여사는 마음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니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외로움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매일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느 날 김 여사는 요양원 진료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자신의 동료인 이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사는 도전과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오래 살면서 많은 흥미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항상 운이 좋다고 느낍니다. 이 여사는 매일이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김 여사에게는 깊은 의미가 담긴 일깨움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나이가 많아도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림 수업을 듣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그녀가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밝은 색채의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에는 시골길, 황금빛 논,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요양원에서 작은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곡하는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뛰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김 여사는 문화 수업에 참석하여 직업, 사랑,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자신의 삶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며 보낸 시간은 그녀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했고, 인생에서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지방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던 그녀의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요양원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의 변화에 일놀랐다. 예전에는 김 여사는 늘 피곤하고 슬퍼 보였지만 지금은 밝고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젊어 보이는 모습에 놀라며 소리쳤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재밌는 일이 참 많아, 자기야. 그녀의 아들은 그의 엄마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직도 많은 꿈을 가지고 있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간직할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결국 김 여사의 이야기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기쁨을 찾고 자신을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독립심, 가족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